네, 성경 말씀은 두 개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아멘. 또 한 구절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사도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저희가 다 교회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죠.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 믿는 저희들이 교회라는 것을.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눈에 보이는 또 교회 건물로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그 교회를 건축하시는 설계하시는 우리 최동교 집사님을 모셨습니다. 정말 많은 교회를 설계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은사 주시고 또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교회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교회 건물 짓는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모두 맞아주세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중언부언하지 않으려고 말을 다 적어 왔습니다. 공간의 유희라는 고담 공간의 구속 이렇게 말을 들으시면은 구속이라는 말이 우리한테 쉽게 떠오르는 이미지는 아마 그 신문이나 라디오 방송으로 들었을 때 나쁜 이미지가 먼저 있어서 수갑이 먼저 느껴질 거예요. 첫 번째 이미지로. 근데 수갑은 그 두 손을 자유롭게 쓸 수 없게 만들죠. 제한된 행동만 가능하죠. 그다음 제가 97년도에 평생 저 자신의 건물을 처음 설계해서 입주했습니다. 잠깐만요. 그 대지가 60.5평으로 엄청 작은 대지입니다. 사실은 40평보다는 크고 100평보다는 적고 그 사이즈라는 건 다 상대적 개념이에요. 사실은 따져보면. 근데 어쨌든 저는 엄청나게 큰 대지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100평보다 작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한 평이라도 좀 손해보지 않겠다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많이 들어서 최대한 많이 짓겠다는 욕심이 먼저 앞장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보면은 옛날에 쇼핑센터에서 그 상품을 구매할 때 요즘은 비닐을 많이 쓰지만 그 당시엔 종이봉투 이렇게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 전체 형태를 종이봉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기에 사무실, 주택에서는 거실, 식당 등 필요한 상품을 구매해서 봉투에 넣었다고. 그러니까 콘크리트 봉투에 담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요즘은 연휴가 많아가지고 추석 때도 그렇고 연휴가 계속되다 보면 제가 여기서 실제로 느낀 건데 이틀 정도는 저기에서 견디는데 3, 4일 차에는 굉장히 견디기가 힘들어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다음 1인용 독실 감방을 생각하고 또 이제 독실 감방을 생각해 봤더니 저 작은 방에서 취침, 배설, 식사 등을 이제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입문 하나로 철저하게 통제된다는 점이 구속이라는 말을 생각하게 한 거죠. 그래서 그다음 그다음에 생각한 게 독실 감방이 아니라도 원룸, 투룸, 쓰리룸이라도 현관문 하나로 통제되는 것은 독실 감옥하고 전혀 다를 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다음 그다음 그래서 그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다 보셨을 텐데 그다음 그 당시에는 영국에서 출발해서 뉴욕까지 갈 때 그 당시는 장장 한 달 정도는 걸려서 가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요. 저기서도 보면 대부분의 승객들이 춥거나 덥거나 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갑판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식사나 잠을 잘 때나를 제외하면 조망이 좋은 갑판이 제일 많이 선택받는 공간이죠. 저도 그 친구들하고 일본 여행을 갔을 때 그 도와 호수인지 거기서 작은 배를 탔는데 같이 간 여행 간 사람들의 그 행태를 제가 관찰해 보니까 대부분 갑판으로 가고 조금 더 욕심 있는 사람은 상갑판으로 가서 훨씬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런 본능이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그 건축계의 대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르꼬르부지의 사보아 저택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그 주택에 있어서 제가 느꼈던 고민을 어떻게 해소했나 제가 살펴봤습니다. 여기 2층이 본격적인 주거 공간인데 그다음 아까 타이타닉 배와 유사하게 테라스가 아주 여유 있게 포진되어 있고 심지어는 2층 옥상으로까지 올라가는 이런 전망대 공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여기는 구속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해방되어 있고 그런 게 들락날락하면서 그 사람들은 완전히 이렇게 막혀져 있거나 나갈 수 없는 공간에서는 약간은 답답함을 느끼고 그 답답함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는 없다 이렇게 좀 생각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선조들은 과거에 우리 선조들도 우리랑 똑같은 DNA를 갖고 있으면 마찬가지로 그런 걸 느꼈을 텐데 그 사람들은 선조들은 어떻게 생각했나 이제 봤어요. 그다음 그래서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사용하던 공간은 어떤 거 보면은 이 바깥에서 이제 그 도포 있고 가스고 그냥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었을 테니까 휘적휘적 걸어서 대문 앞에 가면은 이제 대문에서 약간의 그 구속된 느낌을 느끼죠. 문 열고 들어가면. 그런데 이제 즉시 또 마당이 펼쳐지죠. 그다음 그다음 이제 마루 뒤편에 그 열려진 뒷마당 풍경으로 시선을 유도되면서 대청마루로 다시 또 동선이 연결되고 또 안방도 이렇게 느슨한 그 출입문으로 돼서 막힌 방이 아니고 또 안방에 들어가도 또 툇마루도 있고 유사시는 뒷마당으로도 또 나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도 옛날 선조들의 감성이 완전히 통제되는 닫혀진 공간을 싫어했다는 것을 좀 그렇게 거의 확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다음 그래서 이런 마음을 느꼈을 때 마침 분당 정자동에 예수소망교회 설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목사님은 이런 식으로 교회 스타일로 다 지어달라고 아예 스케치까지 해주셨는데 이 바로 맞은편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일치 단결해서 이 교회 건축을 반대하는 그 위원회를 결성했어요. 그래서 근데 뭐 완전히 짓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전통적인 교회 형식은 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조금 높은 공간은 이 뒤쪽으로 옮겨라. 이쪽 마당 있는 쪽을 좀 널널하게 둬라. 마치 건축을 아는 사람이 위원장을 한 것처럼. 그랬더니 이제 그 곽선희 목사님은 아예 알아서 하라고 그냥 다 내깔겨 두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느꼈던 거를 그대로 10분 활용해서 닫혔다가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이런 그 해방시켜주는 공간을 층마다 마련했죠. 사실은 이런 공간들이 이머전시에 만약에 화재가 났다든지 그랬을 때도 굉장히 유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층 옥상에 본격적인 마당을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1층에 있는 마당은 도로와 연접해 있고 또 주차 진출입 등 너무나 바쁜 나머지 여기서는 휴식이라는 개념은 존재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다음 그래서 여기 6층 옥상이야말로 바쁜 일상이 시야에서 멀어진 안정감을 주는 유일한 마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족과 같이 예배를 오면 약속을 하지 않아도 여기서 자연스럽게 오게 되는 그런 흡인력이 있는 마당이 됐습니다. 그다음, 그다음, 그게 단가? 그 뒤로 다시 한번 가봐. 그다음, 요거. 그래서 요 마당에서 여기 좌측에 들려 있는 공간은 전통 한옥에서 정자처럼 별채로 떨어져 있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누구도 독점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공공적인 공간을 만들기로 했는데 지금은 그 어떤 사람이든 와서 기도를 하는 기도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그래서 제가 건축을 올해로 78년도 시작해서 44년이 됐는데 제가 40년 이상 하다 보니까 건축주들에게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용은 한자로는 쓸 용입니다. 영어로는 needs, 필요라는 의미도 되죠. 대개 이제 미술, 음악과 달리 건축은 필요하지 않은데 건축을 하는 경우는 하나도 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이 좁다든지 식구가 늘었다든지 또 저같이 교회 설계를 많이 하는 경우는 신자 수가 늘어서 현재 예배당이 좁다든지 하는 현실적인 이유가 100%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필요들을 다 모아놓으면 그게 몸뚱어리가 되는 거죠. 바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건축이라는 게 사실은 만만해 보여서 옛날에 뭐 이순자 여사도 그 복부인이라고 소위 말해서 웬만한 설계도 이렇게 해가지고 집도 짓고 그래서 소위 부동산 재테크를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필요를 다 모아놓은 바디가 되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미라는 단계에서 진정한 건축가, 요리사의 솜씨가 필요하죠. 모여 있는 몸뚱어리가 아름다워야 되면 물론 안전해야 되고 춥거나 덥거나 하는 모든 기술적인 해결도 해줘야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건축은 본인들이 필요해서 짓지만 건축은 대부분 그 몸이 적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가는 제3자의 시선도 의식해야 되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또 세월이 흘리면 주인도 바뀌죠. 주인이 바뀌었을 때도 충분히 존재할 만한 아름다움이 확보되어야 하죠. 그다음 제가 그 좀 젊은 시절에 운 좋게 그 소망교회 이게 1차입니다. 이것이 처음에 여기는 과수원이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그래서 요거 다 지었을 때는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해서 여기 현대 연립주택도 들어오고 그렇게 됐죠. 이게 이제 처음 맡게 된 신사동 소망교회 모습인데 당시 소망교회는 압구정당 상가에 개척한 인기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신도가 너무 빨리 늘어나서 신축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저는 당시 사무실 설립이 1978년이라 2년 만에 1200명이 수용하는 적지 않은 교회 설계를 맡게 된 거죠. 당시 저는 공간사의 김수근 선생님 밑에도 있고 해서 조금 의욕적으로 계획을 할 수도 있지만 당시에 제가 떠오르는 생각은 만약에 제가 이 교회를 의욕적으로 설계한다고 해도 10년이 지나면 혹시 허물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당시 건축주 목사님의 주문이 모양에는 별 관심이 없고 다만 음향이 잘 전달되는 모양이면 좋겠다고 손바닥을 이렇게 둥글게 하시고 또 앞에 신전을 나타내는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뜻 생각한 거는 이와 유사한 핀란드 건축가 알바 알토가 설계한 볼프스버그 교회를 찾아내서 그것을 모디파이한 것입니다. 그다음 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알바 알토는 핀란드 집회에도 나오는 사람입니다. 핀란드 집회에 두 사람이 나와요. 시벨리우스랑 알바 알토. 그러니까 건축가가 화폐에 나온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다음 그래서 제가 이분 모습
이분 흉내를 내기 위해서 이 등기구도 제가 직접 디자인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출발해서 이 1200명 들어가는 교회를 설계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배짱 좋게 대가의 작업을 모디파이한 계기는 제가 둘째 아들 방에 들어갔을 때 위인전 책들이 꽂혀 있는데 보니까 밀레는 루벤스의 그림을, 핸델은 바하의 악보를 카피하면서 연구했다고 해서 심지어는 그 우리나라 유명한 가수 그 목소리 좋은 가수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마이클 잭슨 흉내를 내 가지고 춤을 문워커라든지 그런 걸 연습을 했는데 자기가 그걸 집어치웠대요. 거울을 보니까 자기는 다리가 짧아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래서 그거를 저도 지금 애송이니까 대가의 것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본 거죠. 그다. 그래서 이게 평판이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거는 아까 보신 그림이랑 비슷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1200명이 250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마침 그 교회 먼저 거가 여기서 잘라지는 건데 이 옆에 있던 집들 네 채를 다 샀죠.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수평 이쪽 방향으로 증축하고 뒤쪽 방향으로 증축해서 수직 수평 증축을 한 겁니다. 그다음 이렇게 그다음 그래서 이렇게 측면에 이 창의 형태도 알발토 그 아까 볼프스버그 그걸 모디파이한 건데 그분이 쓴 글이 있어요. 천국문을 여는 열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어떤 그 모티프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설계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초의 한 종탑이랑 이게 좀 다른데 이거는 소련하고 접경 지역에 있는 임마트라 교회의 종탑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늘에서 땅으로 쏜 화살 모양이라고 그래요. 이게 화살 뒤쪽 모양이죠. 그다음 그래서 그다음 소망교회에서 이제 신뢰를 얻게 됐는지 훨씬 규모가 큰 수양관 설계를 하게 됐습니다. 전면에 보이는 식당이 남향인데요. 당시 요구 사항은 1,000명이 예배 보고 200명이 묵을 수 있고 200명이 동시에 식사 가능한 아주 그 요구 사항이 심플했습니다. 딱 그걸 해서 수양관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은 그 계몽사 하시던 분이 땅을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느 쪽에 침실 쪽을 하고 어느 쪽에 식당을 하고. 그래서 제가 해외 여행을 갔을 때 생각을 해봤어요. 저녁 때 들어오면 침대에 누우면 자기 바빴다는 사실에 입각해서 침실 쪽은 동양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했고, 그다음에 1,000명이 예배드리는 공간은 그야말로 세뇌받는 공간인데 북향이면 어떠냐? 그래서 북쪽으로 했어요. 그래서 식사하고 마시는 공간을 남향으로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당의 구조도 보면 대부분 우리가 흔히 보는 건물은 기둥하고 보가 여기서도 보면 기둥이 여기 있죠. 보는 이렇게 아주 정직하게 직각을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알발토 선생은 기둥하고 보도 디자인을 해요. 그래서 이게 늑골처럼 저도 그 흉내를 내서 이렇게 해본 거죠. 마치 그 갈비뼈처럼 그냥 기둥이 똑바로 서 있으면 기둥이 뭐 마치 머슴이 힘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조형적 요소로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알발토는 디자인의 천재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왜 알발토를 선생으로 정했냐면 저는 공간사 김수근 선생 밑에서 2년 반만 있다가 나왔고 아무래도 유명한 선생이 가르침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알발토를 5대 대가로 그때 꽂혔던 분입니다. 선생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다음 그래서 그 알발토가 제일 또 잘하는 게 천창 자연광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핀란드에 혹시 가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름에도 해가 났다가 금방 꾸물럭거리고 비도 오고 날씨가 아주 고약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가을 날씨 같죠. 사실 한국처럼 햇빛이
넘쳐 흐르고 풍부한 나라가 없어요. 다녀보면.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 건축은 추녀가 긴 이유는 햇빛이 안으로 들어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알바알토 선생 흉내를 떼서 여기도 그 천창을 다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 불이 꺼져 있는 상태라도 이 하늘에서 들어오는 빛 때문에 이게 자연스러워요. 혹시 이렇게 그 강당에 형광등 켜 있는 거를 비 오는 날 보시면 그렇게 구질구질할 수가 없어요. 그 초라합니다. 빛이. 그리고 이제 저녁 때 되면 이게 햇빛이 퇴근하면 인공 조명이 여기서 같은 위치에서 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도 복도에 그 막다른 골목인데도 다 천창을 했기 때문에 이 햇빛을 따라서 이 막다른 쪽으로 가는 게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다음, 그다음 여기서도 보시면 이 자연광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이 공간 전체에 빛이 균일하게 퍼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조명이 전혀 켜져 있지 않죠? 그다음, 그다음, 그다음. 그래서 그 장신대 종합관도 사실은 그 곽선임 목사님이 이사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제가 곽 목사님의 신뢰를 듬뿍 얻었는지 이 일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장신대 종합관은 요게 식당, 그다음에 요게 도서관, 그다음에 도서관, 식당, 요 뒤에 있는 게 강당. 요 세 개의 그 기능이 있는 건물입니다. 근데 당시 장신대 전체 캠퍼스 연면적이 15,000평뿐이 안 돼요. 소위 대학이라는 데가. 그래서 연면적이 너무 적고 평지가 적어서 제가 그 학교 측에다가 평지는 아껴두고 그 경사지를 이용하자. 그랬더니 그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서 이 30도나 되는 경사지에다가 건축을 한 게 되죠. 그다음. 그래서 요게 도서관, 요게 식당, 요게 강당인데 이거를 보시면 마치 벌레 모양이 생각나지 않나요? 그걸 생각하면서 한 건 아닌데 개미처럼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맡았을 때 제일 생각한 것은 우선 식당 하면 요란한 대화음의 시끌시끌한 소리가 생각났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도서관은 아주 정숙한 고요가 생각났고요. 그런데 만약에 도서관에 있는 학생이 옆에 식당이 가까워가지고 너무 시끄러워서 그 책 읽기 힘들면 가가지고 시비도 붙을 수 있죠. 그랬을 때 생각나는 거는 누구 잘못이냐? 설계 잘못이다.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식당은 떠들 권리가 있고 도서관은 정숙한 건 다 알고. 그러니까 식당에서 떠드는 사람이 잘못이 아니고 설계가 잘못됐다. 그래서 저는 그 그래서 분절을 생각했습니다. 완벽한 분절. 그래서 분절을 생각하다 보니까 웬일인지 몰라도 곤충 중에 분절이 제일 명확한 개미가 떠올랐어요. 근데 벌은 분절이 명확하지 않아요. 통으로 돼 있죠. 그다음, 그다음.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여기 한 단만 있습니다. 그 당시. 그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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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햇빛을 집어넣는 건 아예 몸에 붙어서 여기 도서관 그 계단 상부에 천창을 둬서 햇빛이 들어오게 했죠. 그래서 사실 건축에서 제일 위험한 데가 계단입니다. 계단에서 혹시 그 아시는 분들이 그 발을 헛디뎌서 잘못된 얘기를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계단에 이렇게 빛이 들어오게 했고, 그다음에 이 오른쪽은 이 뒤는 그 30도 경사의 흙이 뒤 산을 깎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와 있죠. 그래서 강당 로비와 후면벽 사이에도 이렇게 천창을 두었는데 이런 천창을 두면 이게 불을 안 켜도 분위기가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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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그다음에 이제 이게 아천동 시퀀스인데 그 국제 변호사가 이제 와서 저한테 이제 주택을 맡겼어요. 그게 그 부인이 소위 말해서 딱지를 샀다고 그러나요? 예. 어디서?
그래서 대지는 300평인데 집을 질 수 있는 건 요거 40평, 요거 20평, 60평뿐이 안 돼요. 그래서 본체가 40평, 좌측은 농가 20평. 그래서 여기에 지을 수 있는 게 완전히 분리해서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측 좌측 사이에는 연못을 두어서 연결성을 주려고 했고, 사실은 여기에 창을 뚫고 싶었어요. 이쪽이랑 서로 교감을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근데 건축주가 아주 강력하게 거부를 해서 그건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설계할 당시에 제가 건축주에게 권유했던 점은 그 서양 건축들, 특히 중세 시대 건축들을 보면은 내외부 재료가 동일해요. 성당을 가 보시면 외부가 돌이면 내부도 돌이고, 외부가 벽돌이면 내부도 벽돌이고, 우리나라처럼 들어오자마자, 지금 이 건물이 대표적인데 들어오자마자 아주 연약한 재료, 뭐 그 성냥불을 갖다 대면 타기 좋은 재료로 이제 다 돼 있는데, 제가 그 아주 장중한, 그래서 건축의 디그니티가 더 고양된다고 말을 해서 내외부 재료를 같이 쓰자, 그렇게 이제 해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 대신 이제 실내까지 그 콘크리트로 할 수는 없고, 안방까지도. 그래서 외부 사람이 들어와서 다닐 수 있는 공공 공간, 거실, 현관, 부엌 등은 온통 콘크리트로 하자는데 그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다음, 그다음. 그리고 이제 뒷벽은 서로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한 패밀리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한 거죠. 그다음, 그다음. 요거는 이제 목수가 콘크리트를 이렇게 하는 거에 아주 도가 터서, 요거는 자기가 자기 작품으로 등을 하나 만들겠다고 해서 이렇게, 여기 이제 등이 꽂혀서 등이 밝히는데 이건 목수의 작품입니다. 그렇게 콘크리트를 잘 다뤘어요. 그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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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이게 거실인데 거실 속이 온통 콘크리트로 되어 있죠. 계단까지. 그다음, 이것도 캔티레바로 돼서 여기서 뽑혀져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 의정부 영화원입니다. 15호소랑. 영화원은 1살부터 7세까지 아이들이 거주하는 곳인데, 그 요 건물은 15호소예요. 15호소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만 있을 수 있고 졸업하자마자 칼같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잠깐요. 예. 0세부터 고3까지 아동들의 거주 공간입니다. 그래서 입구 쪽에 요 살짝 있는 램프와 담장벽에 설치된 유리 캐노피는, 저는 항상 어떤 프로젝트를 받으면 상상을 좀 하게 돼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이제 어딘가 버려진 아이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신고를 받고 유기된 아동을 누군가 품에 안고 여기로 오면 처음 만나게 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때도 저는 그 나쁜 기후를 생각해요. 비가 오거나 눈비가 막 쏟아질 때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그러면 여기까지 올 때는 누가 옆에서 우산을 씌워주겠죠. 근데 여기까지 가면 좁아서 둘 씌워주기 힘들 때 여기서부터는 내가 보호해줄게, 그런 느낌으로, 이게 비닐 우산 쓴 것처럼 그런 느낌을 주게, 램프 입구부터는 비 안 맞게 보호받는 느낌을 주려고 이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내부 모습인데, 좌우 양쪽에 비어 있는 공간은 아래 위로 소통하는 목적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근데 자원봉사자가 넉넉한 게 아니고, 또 어차피 직원들이 여유 있게 많은 게 아니고, 그리고 대부분 유기된 아동들의 건강 상태가 썩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아동들이 갑자기 비상 상황일 때 아래 위로 소리 질러서 도움을 구하기 위한 목적과, 상부의 천장은 그 햇빛이 충분하게, 그리고 갑자기 정전이 됐을 때도 햇빛이 존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여기 불 하나 켜지 않고 사진 찍은 겁니다. 그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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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요거는 이제 영화원인데 1세부터 7세까지 아이들이 거주하는 곳이에요.
여기서는 창문이 보면 아주 랜덤해서 보통 건물들 보시면 아 이거 5층짜리구나 4층짜리구나 금방 그 구획이 지어져 가지고 금방 알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몇 층짜리인지 금방 알기 쉽지 않도록 그래도 예민하신 분은 요게 3층인가 그렇게 아실 텐데 요렇게 그 낮은 창을 둔 거는 어린애들의 키 높이를 생각해서 창을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낮은 높이에서도 어린이들이 모여서 밖을 내다보는 사진도 있었어요. 걔네들이. 그런데 그걸 못 찾았고 그다음 그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오른쪽 아래쪽 이렇게 오픈된 거는 아까 그 일시보호소의 목적이랑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계단도 이렇게 투시형으로 돼서 계단 때문에 이렇게 가려지지 않고 시선이 사이로 빠져나가게 하고 그다음에 계단도 목재로 해서 혹시 계단에서 넘어져도 덜 다치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그다음 이건 모세골 성서연구소인데요. 영락교회 담임 목사이시던 이명수 목사님이 이제 알게 돼가지고 하게 된 건데 여기서 요구사항은 예배당 30 내지 40명, 숙소는 10커플, 식당 20명, 도서실과 세미나실을 요구받았어요. 대지를 건축주랑 같이 선정하러 다녔는데 마침 그 때가 겨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대지를 보자마자 이거 사세요 그랬어요. 왜냐? 대부분 양평 가보면 여름에 가보면 다 좋아 보여요. 그런데 겨울에 가보면 북향으로 된 대지는 정말 그림자져서 못 씁니다. 그 그림자진 데는 눈이 오면 녹지도 않아요. 근데 여기를 갔더니 남향바지고 햇빛이 골고루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사게 됐죠. 남향바지 경사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를 설계할 때 원칙이 원래 있던 높이 이거는 사실은 한 번도 이 산이 형성되면서 누구도 손대지 않았던 처녀지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대지를 단 1cm도 높이거나 깎지 않겠다. 그대로 사용하겠다 그런 원칙을 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올라오는 그 길이 조금 급한데 자동차가 고생하면 되지 사람 이 대지는 손대지 않겠다는 그런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숙소 세미나실이 따로 이렇게 분절되어 있는 것은 제가 그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양평의 그 조례가 큰 건물 못 짓게 하기 위해서인지 그 필지마다 합의를 못하게 해서 거기다 다 독립되게 짓게 했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다음 한국의 그 전통 사찰도 보면 대웅전, 요사체, 선방 등이 다 따로따로 되어 있듯이 말이죠. 그래서 예배당 위치는 제가 그 건축을 하기 전에 보니까 아주 명당 자리였어요. 그래서 거기다 예배당이 위치하는 게 당연했고 사찰로 말하면 대웅전인 셈이죠. 다만 이제 설계 구상은 어떻게 했는고 하니 제가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를 하러 갔을 때 당시 제가 추인교회 다녔을 때인데 그 굉장히 이제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눈 감고 게다가 이제 새벽에 목사님 설교하기 전에 불을 다 끄기 때문에 마음속도 그 어두운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내 마음속이 온통 컴컴하면은 그건 약간 절망적인데 그래도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앞쪽에는 환한 빛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제 마음을 박스로 생각하고 제일 앞쪽에서 하늘에서 빛이 들어오는 거랑 그다음에 좌측 벽에서 밑에 땅에서 들어오는 빛을 들어오도록 계획을 했죠. 그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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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 위에서 하늘에서 들어오는 빛은 약간 그 어디서든지 홀리하게 느끼게 돼 있다고 그래요. 책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땅에서 들어오는 빛은 사실 땅은 더러워요. 뭐가 떨어져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 빛이 그냥 땅을 치고 들어오면 안 되겠다 해서 여기다 물을 둬서 물에 씻겨진 워시드 라이트가 들어오도록 그렇게 이제 계획을 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 요 조그맣기도 하지만 여기서 라제타가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조리 다 난방은 바닥으로 했고 모조리 에어로 다
여기서 따뜻한 바람, 찬바람 나오는 걸로 했고, 그다음에 천정에 등도 없앴어요. 등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불이 들어오면 그것도 시선을 엄청나게 뺏기기 때문에 그걸 없앴죠. 그러면 그 성경책을 읽거나 그런 건 어떻게 되느냐? 뒷벽에 조명 기구가 있어서 그게 여기를 때려서 반사하는 빛으로 이렇게 책을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장에 있는 이거는 돌출되는 건 뭐냐면 이런 공간에 이런 게 없으면 여기서 얘기를 하면 울려가지고 아주 머리가 아플 정도로 음향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쓸데없는 음향을 다 잡아주는 그 음향 흡수판입니다. 그래서 우연히 이제 네이버에 들어가 봤어요. 얼마 전에 그랬더니 그 젊은 청년들이 자기 그 약혼자에게 청혼하는 아주 좋은 장소라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다음 그리고 이제 어느 날 그 목사님 사모님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추석 때 달이 떴는데 이 달이 이 벽에 비쳐 있었다고. 그래서 저는 뭐 그게 들어올 거는 상상도 못했고 그건 뒤늦게 얻은 보너스나 비슷하죠. 그 후에 이제 그 교회 설계에 대해서 조금 알려져서 그런지 이게 무려 한 8,500평 정도 되는 설계가 들어왔어요. 근데 정림이라는 데서 일단 계획을 했는데 그게 뭐 마음에 안 든다고 이제 저희한테도 왔었는데 이 교회 목사가 지금은 확실하게 아주 이단으로 분류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제가 그 목사를 제가 설계하기 전에 항상 물어봐요. 목사님한테 그 사람 이단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직은 아니라는데 나중에 됐어요. 그 건물이 준공된 후에는 확실하게 이단이 됐고 짓는 동안 깜방에도 두 번인가 한 번 갔다 왔을 정도로 그 뭐 강원도에서 재단사 하던 사람인데 그렇게 사람이 그런데 되게 이단하는 사람의 머리는 비상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만나면 손해 보게 돼 있고 저도 손해를 좀 보고 마지막에 법원에서 이렇게 결말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지는 괜찮은데 요구 조건은 5천 명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그 예배당, 그다음에 교육관.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평에 비하면 60평이 작고 30평에 비하면 크다고 그랬는데 이 대지가 작은 건 아닌데 이 사람이 원하는 평수를 다 들어가긴 작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생각한 것은 그다음 역도 선수가 역기를 번쩍 들어올리는 이미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교육관을 뒤로 완전히 들어올린 겁니다. 그다음 그래서 위에 번쩍 들려진 상부가 교육 공간이고 하부는 예배 공간. 그래서 중간에는 이렇게 그 분리된 것을 이게 경관이 45m예요. 무려 다리나 비슷하죠. 이 높이가 그 강력한 보의 높이가 2.5m나 됩니다. 그래서 당시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 1995년에 일어났는데 10년이 지났는데도 당시 시청에서 이거 허가 낼 때 그거에 대한 우려를 많이 표했었죠. 그다음 그 내부가 여기 3계층이 있는 5천 명이 들어가는 그런 데입니다. 그다음 방학 전철역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다음 이거는 이제 용문에 있는 그 여교육자 안식관이라고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거기서도 제가 설계를 여러 번 했는데 그 기존 여기서는 그 신축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이 있는데 그거를 리모델링 하는 거를 요구받았어요. 그래서 조금 요 다음 사진에 기존 건물이 나오겠지만은 그 골조는 하나도 바꾸지 않고 한 거죠. 그래서 기존 상부 구조 위에 기와가 이렇게 올려져 있었던 거를 철거하지 않았기에 이렇게 이중식 덧문이 된 것입니다. 덧문 입면. 그다음에 이 앞쪽에 내과가 있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발코니를 두어서 예배 마친 여기서 예배당인데 마친 후에 그쪽을 마당처럼 사용하려고 그랬죠. 그다음 이게 기존 건물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내과가 있고 그다음 그래서 이걸 장기간 쓰지 않을 때는 이게 덧문식으로 돼가지고 하게 돼 있죠. 그다음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면인데 이쪽이 냇물이 있고 여기가 교회고 여기가 데크고 이건 원래 없었던 건데 제가 만든 거죠. 여기 이제 햇빛이
강하면은 여기 앉아 있어서 어, 약간의 그 저기 사담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다음, 그다음 나사렛 그 2006년도에 한 건데 아주 그 전롱동 아주 전형적인 그 약간 그 불량한 주택가에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400명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분당 소망교회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계속 그 배라는 그 이미지를 계속 갖고 있을 때예요. 사실 배는 확실하게 물에 떠 있지만 땅을 파도 물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특히 부산 지역에서는 땅 파면 물이 거침없이 나와요. 그래서 부산 지역이 시공하기가 좀 쉽지 않은 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규모가 연건평 600평인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주차장을 램프를 사용해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많은 스페이스가 차지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부터 1m 정도만 내려가서 주차장 여기가 로비층 그다음에 본당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여기 중간에 이렇게 톡 튀어나온 데는 햇빛을 일로 들어와서 튀겨서 안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다음 그래서 이게 앞으로 진행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나중에 사진 찍은 거 보니까. 그다음 이건 옥상인데 옥상에는 제가 어김없이 이렇게 햇빛 가리개를 루바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기후가 여름에도 그늘에만 들어가면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햇빛을 받을 때 힘들지. 그래서 제일 전망 좋은 가장자리에 햇빛 가리는 루바를 설치한 거죠. 오른쪽은 이제 원래 물탱크실이었는데 개조해서 옥상 커피숍을 만든 겁니다. 그다음 약수교입니다. 제가 이거 설계할 때 또 떠오른 이미지는 저런 게 있었어요. 그 길거리에 지나 보면 모든 건물들이 수직 수평이 너무 철저해 가지고 마치 그 옛날에 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 조회할 때 차려 열중시어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왜 저렇게 건물들은 수직 수평에 철저해서 그 경직된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 근데 의외로 작은 건물들은 아주 공예품처럼 예쁘게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언뜻 생각난 게 팔각형 알루미늄으로 된 커피 메이커라고 부르는지 커피 포트라고 그러는지 그걸 생각해서 하부는 이쪽으로 경사지게 상부는 이쪽으로 경사지게 그 디자인했죠. 그리고 마당하고 연결된 1층이 예배당인 교회입니다. 여기에 우측에 돌출된 그 작은 볼륨은 카페입니다. 제가 이제 또 하나 설계 또 할 때 떠오른 거는 교회에선 누차 말하는 게 전도를 하라고 그러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런데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전도가 힘듭니다. 기껏 전도해서도 막상 그날 모시고 하는데 저렇게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큰 교회 건물에 들어갈 때 거부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한 게 베드로가 배에서 그물로 고기 잡는 생각을 떠올렸는데 만약 물고기 눈에 그물이 보였으면 잡힐까요? 안 잡히죠. 그래서 생각한 게 저 작은 볼륨이 사람들을 낚는 그물이다. 그래서 거부감이 없는 친교 카페다. 그래서 네. 그래서 그 친교 카페 믿거나 믿는 사람이거나 안 믿는 사람이거나 관계없이 친숙한 카페 공간을 분리하면 여기에서 한 서너 번 아니면 10번 만나면 그 다음에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건 좀 쉽지 않겠나 그래서 하나의 미끼 공간이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그다음, 그다음. 그리고 이제 저는 건축 음향을 대학원 때 전공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철저히 그 음향을 좋게 하기 위한 그 설치물이고 이거는 어쿠스틱 클라우드라고 그래서 여기서 지휘를 하거나 성악가가 노래할 때 그게 잘 음이 확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음악하는 사람 뮤지션들이 많이 빌려서 뭐 녹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다음, 그다음 이건 이제 평창동에는 주택인데요.
아주 굉장히 유명한 중수부장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선입견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처럼 느꼈는데 그 사람이 하는 업무 때문에 사실 구속시킨 사람도 굉장히 많고 그래가지고 근데 첫인상을 보니까 김영곤처럼 생겨서 약간 재밌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인이 몸이 좀 아파요, 건강이. 그래서 우리는 건강이 나쁘다고 그러면 다짜고짜 생각하는 게 그럼 아파트 팔고 양평으로 갈까? 퇴천으로 갈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시어머니, 그러니까 아들의 어머니가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야, 비교적 서울에서 너는 당분간이라도 계속 사회적으로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양평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비교적 공기가 좋은 평창동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평창동 다니면서 그 할머니가 그 땅을 골랐어요. 근데 이 대지가 엿가락처럼 생기고 못생긴 대지라 싸게 샀어요. 4억 몇천에. 그리고 이미 이 평창동에 글쎄 이렇게 못생긴 땅에다가 업자는 거기다가 뭐 다세대인지 다가구인지 뭐 이런 걸 지어가지고 분양을 하려고 그랬는지 하다가 옆집 이 양쪽에서 평창동에 무슨 엉뚱한 집 짓냐고 민원 때문에 쫓겨나고 밑에 콘크리트만 친 채 남겨져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다음 그래서 평면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 땅도 좀 못생겼죠. 그다음 근데 이제 그분이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땅이 좀 복잡하니까 설계를 잘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다음 그래서 이제 이건 준공된 모습인데 여기 차 2대 아니면 3대까지 들어가고 아주 컴팩트한 집입니다. 그다음 그리고 이제 이따가 거실도 보시겠지만 이 옆에 이렇게 통로를 다 낸 것은 저는 그 항상 저런 생각을 해요. 이 집에 어떤 수리하는 사람이 왔다. 근데 집에 부인만 있다. 그것도 이머전시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바깥으로 나가서 다른 일을 수리하고 갈 수 있는 메인테넌스를 하기 위한 그런 걸 만드는 거죠. 그다음. 근데 이제 경치가 상당히 좋아서 방이 실제로 어, 가지는 물리적인 사이즈보다 얻는 그 시야가 넓기 때문에 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다음 이건 딸이 다락을 그렇게 원해서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그다음 이건 메인 계단이고요. 그다음 그러니까 3계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으로 봐서는 약간 불편할 수도 있는데 디자인을 그 잘하면 그걸 될 수 있는 대로 미니마이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 여기 다락입니다. 그다음 이런 건 이 옆집에서 또 민원이 들어왔어요. 위에서 내가 압구정동에서 살다가 평창동으로 한가지게 살려고 왔는데 위에서 누가 내려다보는 거 싫다. 그래서 옆으로 저쪽 광경만 보이고 밑은 내려다 보이지 않는 그런 차면 시설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부인이 또 자기가 이 벽을 바라보고 음식을 조리하는 건 마치 하녀나 메이드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안 된다. 가족들하고 얘기하면서 하겠다. 이래서 이렇게 된 거고요. 그다음 냉겨 요거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일산에 있는 한소망교회인데요. 어디 갔지? 일산에 있는 한소망교회. 그 최초에 이거는 저 현상 설계에서 처음에는 저희가 지명이 안 됐고 나중에 한 사람이 그만두면서 우리더러 뒤늦게 해줄 수 있느냐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27일 만에 해치워서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뭘 하려고 그러면 생각이 금방 나야 돼요. 우리가 시험 볼 때 보면은 아무리 시간 많이 줘도 답이 생각 안 나면 시간 이틀을 줘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답이 생각나면 금방 쓰고 남보다 일찍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3주 만에 완성한 경기 설계 투시도인데 오른쪽이 최상층이 4,000명 들어갑니다. 그 밑에는 500명씩 들어가는 중예배당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 떠올린 이미지는 투명 유리 박스에 쌓여진 내부 기능을 생각했어요. 요 4,000명 들어가는 게 보물이다, 보석이다. 이거는 그걸 싸고 있는 상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투명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4,000명이나 되는 기능을 최상층으로 배치할 때 제일 주안점은 예배 시작 시 예배 공간에 도달하는 시간은 신자마다 다 차이가 있다. 근데 예배가 끝난 후에는 일제히 물밀듯이 쏟아져 나올 텐데 이때 아주 즐거운 계단 형식을 취하자고 해서 양방향이 양방향에서 접근이 가능한 계단을 형식을 취했죠. 그리고 이제 계단만은 재료를 목재로 해서 계단이 제일 위험한 요소인데 목재로 하면 위험도 줄이고 그다음에 그래서 채택을 했죠. 그다음에 건물과 건물 사이 통로는 마치 탯줄과 같은 역할이고 예배당 상부의 둥그런 시계 모양은 예배당에 예배가 시작되거나 그러면 자동으로 켜지도록 그래서 멀리서 예배 시작의 사인을 보도록 마치 야간에 차에 미등이 켜져 있으면 사람이 있구나 느끼듯이 그리고 그 배에서 배 사이에도 서로 사인하는 게 있지 않나요? 이렇게 불빛으로. 그래서 이 건물에 딱 한 사람만 들어오더라도 이게 미미하게 오거나 4,000명이 다 차면 아주 화나게 되거나 그런 그 건물도 사람이랑 교감하는 그런 장치를 했으면 어떨까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그다음 그래서 여기 이미지는 수정괴들이 모여 있는 이미지로부터 연유했기 때문에 이렇게 경사진 유리가 됐죠. 그다음 근데 이제 허가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겪으면서 공사비 문제도 있고 해서 하나로 변경됐고 이 경사도 제발 좀 수직으로 해달라고 해서 변경됐습니다. 다만 오른쪽에 돌출된 부분이 목사님 전용 공간입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연면적이 1만 1,000평인데 이걸 속에다 집어넣었을 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주 커다란 건물에서 어디 그 밑에 층 하나에서 당직을 서거나 그랬을 때 그 남아 있는 공간들이 약간 공포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목사님 공간을 돌출돼서 독립된 구획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치 항공모함의 관제탑처럼 돌출된 볼륨으로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다음 조금 전에 거 다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양방향 이쪽에서 오거나 이쪽에서 오거나 양방향의 그 가위 타입의 양쪽 가위 타입의 계단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날 시간쯤 몇 번이나 가봤어요. 그랬더니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이 계단으로 내려와요. 마치 폭포가 이렇게 내려오듯이. 그래서 이거는 성공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다 이 4,000명이 들어가는데 마치 어디에 있어도 자연스럽게 그 시선이 하나로 됩니다. 그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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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이것도 나무로 했죠. 그래서 보통 이 나무로 했을 때도 그 모 장로님이 이 돌로 하지 왜 나무로 하냐고 그래서 그럼 자동차 타이어는 왜 고무로 돼 있나요? 내가 그랬죠. 어쨌든 그래서 그런데 의외로 목재가 무지하게 오래 갑니다. 그 강릉에 있는 오죽헌인가 뭐 그다음에 수덕사 대웅전 그런 거 가서 역사 물어보시면 고려시대부터 있었던 나무가 그대로 있는 것도 있고 나무가 의외로 오래 갑니다. 더더구나 이거는 이빼라는 나무는 비중이 높아서 물에도 가라앉아요. 그리고 닳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은
대나무 식재 전면 공간은 길이가 60m, 폭이 12m, 높이가 30m. 마치 공항 터미널 같은 형식이고, 여기는 지하층이지만 지상층과 같은 분위기 형성. 그 현상설계 PT 할 때 이게 마치 공항처럼 돼 있는 모습을 빗대서 우리는 천국 가기 전에 있는 대합실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그 표현이 너무 좋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죠. 그다음 여기가 지하층인데 뭐 거의 지하층 느낌이 나지 않습니다. 그다음 요거는 이제 신촌에 있는 신촌 성결교회인데 요 바로 앞에 아주 그 전통적인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계속 쓰기로 했기 때문에 이 교회는 그 교회를 상징하는 그 표현에서 자유로웠죠. 그래서 마음대로 했는데 좌측에 이렇게 라운드로 둘러진 벽면은 실은 이 앞에 네 채의 그 독립된 주택이 있었는데 그렇게 사고 싶어 해도 안 사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겠다는 그런 표현도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전면 유리면은 약수교회처럼 상부가 아래쪽으로 살짝 기울어졌는데 그는 마치 우리가 신자들 만날 때 약간 기울여서 인사하듯이 뭐 그런 느낌. 그다음에 이제 저는 항상 그 한 천하보다 한 사람이 귀하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그 사람이 가고자 하는 데는 교회 사무실이 아니지 교회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복잡한 교회 1층 공간을 지나가지 않고 여기서 직접 예배당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처음 온 사람한테 그걸 항상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이 도로 폭보다도 더 넓어요. 그런데 저는 요 정도 사이즈로 하기를 원했는데 심의위원들이 사려 깊지 못한 심의위원들이 폭을 뭐 2m 요 앞에 있는 도로가 6m인데 뭐 9m로 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무심코 던진 돌멩이 하나를 제가 맞은 거죠. 그다음 이건 동굴 이미지처럼 한 거죠. 내부 디자인은 그 김수근 선생 조카가 인테리어 디자인하는데 그 친구가 했습니다. 그래서 동굴의 이미지로 했다고 그래요. 그 친구가. 그다음에 커피숍이죠. 그리고 저는 항상 접근이 한 군데만 가는 게 아니고 여기 있을 때 다시 돌아가는 것보다 어디 있을 때든지 최상의 선택은 어디 돌아서 가는 게 제일 짜증 나기 때문에 쉽게 가도록 그 동선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다음 이 약간 경사졌는데 경사진 유리가 이점이 하나 있어요. 먼지가 안 묻어요. 약수교에서 그걸 실증을 했어요. 이게 밑으로 경사진 건 먼지가 많이 묻는데 이거는 먼지가 안 묻어요. 그 대신 닦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다음, 그다음, 그다음. 좀 전에 다시 한번 돌려봐요. 1층 좀 전에 다시 또 또 또. 없구나. 됐어요. 자, 그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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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이거는 수원 영통에 있는 더 사랑의 교회입니다. 이것도 뭐 제가 의도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미지가 떠올라요. 그래서 이거는 마치 땅에서 놀고 있는 비둘기가 사람이 갔을 때 놀래서 하늘로 떠오르듯이 떠오르는 비둘기를 상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볼록한 부분이 예배당, 그러니까 비둘기로 보면 배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희끗희끗한 색상도 비둘기 목덜미를 보면은 색상이 하나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게 알록달록해요. 그래서 저희 그 직원한테 너 비둘기를 잘 봐봐. 그 목덜미가 색깔이 하나가 아니라고. 그래서 돌을 이렇게 섞었죠. 그다음에 여기서도 계단이 예배당으로 직접 갈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다음 이건 야간 광경이고요. 그래서 이게 그 비둘기 막 비상하려는 듯한 그런 모습이 좀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여기가 새 머리 같고 그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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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탠드석이랑 발코니석이 스탠드 타입이랑 발코니석이 같이 있는 그건데 여기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제자들이에요. 오정현 목사님이 그 부목사들 제자 팀들이 있더라고요. 그룹이 있어요. 그 거느리는. 근데 이분 아주 매섭고 설교도 잘하고, 그 이분이 말한 것 중에서 제가 놀란 게, 당회장실 문을 따로 하지 말아 주세요. 부목사실 통해서 들어오게 해주세요. 왜요? 그랬더니 아유, 그 여자 신도들 갑자기 들어와서 이렇게 허그하거나 그런 거 제가 감당을 못해요. 그러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분 대단하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공간인데, 건물에 들어오죠. 들어오면 여기 서 있는 사람이랑 서로 교감이 되죠. 여기서 또 위랑도 교감이 되죠. 이렇게 그 서로 건물 내에서 이렇게 제스처가 있어서 교감이 되는 공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상가처럼 한 층이 딱딱 떨어져서 계단, 승강기 그거 아니면 그 위층으로 못 가는 공간을 배급된 공간이라고 불러요. 배급 나눠주는 거. 그다음 이 식당입니다. 옥상에. 그다음 여기서 밑에 층하고 여기서 휴대폰 없이도 대화가 가능하고 여기서 이렇게 가능하고 그런 상상을 좀 했죠. 이 형태도 재미있고. 그다음 그다음 저 교회가 뭐 설계가 잘 됐는지 뭐 그런 그 사무장이 그래요. 그 설교보다 설계 때문에 신자가 많이 늘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뭐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 저희가 이제 호텔도 하나 있어요. 이 충무로 진곡에 여기 음식점이 있고 옛날에 여기 스카라 극장이 있었던 그 자리입니다. 대지는 160 몇 평분이 안 되는 좁은 데인데 객실은 99개입니다. 그다음 내부 가구 인테리어 디스플레이까지 3박자가 맞아떨어진 작업입니다. 그림까지 해서요. 그다음 좁은 뜰이지만 뭐 그다음 그다음 여기서 이제 제 아이디어는 창문을 약간 돌출시켜서 여기에 쿠션을 놔가지고 익스트라 스페이스를 만드는 게 제 아이디어였어요. 제가 해외여행 갔을 때 보면은 건축하는 동료들과 가다 보면 밤에 객실에 들어오면 꼭 전화가 와요. 벌써 자? 자기 전에 한잔 할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느 한 방을 지정해서 모이게 되는데 이 경우 의자가 부족해요. 그래서 자기 방에는 의자를 가져가는 적도 있고 그래서 제가 창문을 조금 돌출시킨 후 거기다 쿠션을 깔면 세 명은 넉넉히 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의자 그런 대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했던 건데 그게 굉장히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그다음 옥상입니다. 그다음 이건 광주 동명교회인데 광주가 아주 역사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유명한 도시인데 광주에 하는 거를 굉장히 긍지를 갖고 좋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설계비는 거의 다 받고 짓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아는 최고로 저희 사무실에서 한 것 중에서 최고로 흡족했어요. 저희가 설계를 했어도 이렇게 마치 그거를 저 현상 설계 출품할 때 그걸 시집 보낸다고 그러는데 흡족할 때가 있고 우리가 생각해도 아직 불만일 때가 있었는데 이거는 흡족했는데 건축주랑 그 건축위원들하고의 알력이 있었어요. 저희 거가 1등이 아니고 2등이었는데 안수 집사들이 단합해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 1등 된 거 거지 같은 걸 뽑았다고 그래가지고 뒤집었는데 그게 목사님 속에 좋은 글씨처럼 남아 있다가 결국 나중에 리벤지 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설계비는 다 받았지만 그래서 그때 저희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교회 다 떠나고 설계 때문에 교회 분란이 생겼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UFO처럼 그리고 이쪽은 주택가고 저쪽은 좀 다른데 굉장히 안이 좋았습니다. 그다음 이거는 길가 쪽이에요. 그래서 저 안쪽에 그 인면을 저는 주택가를 바라보는 쪽은 마더리 페이스라고 그러고 여기는 그 파더리 페이스라고 제가 스스로 붙여봤어요. 약간 엄격한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 그다음 그다음
이건 이제 주차장인데 은평재활병원에 주차장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차장 같지 않은 주차장 해가지고 그 구청장까지 나서가지고 준공식 때 와서 뭐 이재호 의원도 오고 그렇게 해서 이걸 많이 평상 보통 통상적인 주차장으로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아마 그래서 본인들이 보기에도 주차장이 이럴 수도 있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료들이 그 준공식 세리머니를 멋지게 했었습니다. 그다음 야간 주차장 같지 않죠 느낌. 그다음 여기 내부 그다음 여기 이제 개포동교회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그 아는 지금도 흡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선정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쪽 개포 고등학교랑 이쪽에랑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뭐 그걸 충족시켜라 뭐 등등 했죠. 그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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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도 그 콘크리트 골조가 그대로 노출되는 그런 거였었어요. 그다음 그다음에 이 장성교회도 설계비는 다 받고 좀 아쉽죠. 아쉬운 그런 교회. 그다음 처음에 이제 이 교회를 그 연락이 와서 찾아갔을 때 도대체 교회가 어디 있는지를 찾지를 못했어요. 위에도 붙어 있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밑에 농협 마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트 건물에 세를 들어놔 했더니 이 교회가 이 전체 건물의 주인이더라고요. 낙찰을 받아서 경매 낙찰을 받아서 그런데 엄청나게 큰 재산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업용 건물의 일부를 교회가 사용하고 있어서 교회 이미지가 너무 약해서 설교 의뢰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그다음 교회 전면에 이렇게 그릴을 씌워서 제가 이제 그릴을 씌운 거는 예전에는 그 저희들이 60년대는 저희 안방에서 잠도 자고 식사도 하고 상 들여오면 식사도 하고 잠도 자고 그러면서 낮에는 거실 역할을 하면서 밖에서 보이지 않게 발을 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서 이 앞에 그릴을 치자. 그 표정 관리를 하자. 마치 야구 캐쳐가 이거 쓰듯이 검도 선수가 투구 쓰듯이. 그래도 속에 바깥을 다 보일 수는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마치 결혼식 때 신부 얼굴에 면사포 쓰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얼개를 붙여가는 형식이고 옥상에다 교회를 증축해서 번듯하게 지어서 마치 신축하듯이 새로운 기분을 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다 이게 내부 투시도인데 이거 짓기를 정말 굉장히 학수고대를 하고 목사님을 그 세문안교회 그 짓는 때도 가서 보게 하고 어떤 자극을 줬는데 그분이 그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본인 이런 얘기 제가 막 해드릴게요. 본인이 쓰고 있는 아파트를 자기 명의로 해주면 이걸 하겠다고 그래서 장로들이 그래서 못 짓게 됐습니다. 다음 이 김해제일교회인데 이건 디자인이 썩 잘 됐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다만 이 계단실이고 이런데 유리를 많이 쓰고 그래서 좀 실제로 내부는 즐거운 그런 겁니다. 그다음 그래서 여기 로비에서 저 바깥을 볼 때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안쪽에 있을 때 바깥을 보고 싶냐 스스로 자문해요. 보고 싶어. 그러면 유리. 그 바깥에 있는 사람도 속이 보이면 좋을까 닫혀 있는 게 좋을까? 열린 게 좋아.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래서 웬만하면 유리를 많이 쓰는데 제가 그 성남 가는 고속도로에서 제일 불쾌한 건물들이 물류창고예요. 물류창고는 덩치는 엄청나게 큰데 다 닫혀져 있어서 속에 정말 창고 물품만 있는지 저기서 무슨 폭력 사건이 일어나는 건지 약간 그 의문투성이 건물 같은 괜히 의심하게 되는 그런 건물에 네, 그러니까 닫혀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받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계단실 천정은 제가 이제 항상 생각하는 게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그거는 하늘에서 돈 안 받고 연출해 주는 건데 그거를 여기 있을 때 아무리 뭐 성정이 괴팍한 사람이라도 그걸 보면은 마음이 정서적으로 더 윤택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도 다 유리로 한 것입니다. 그다음 이건 예배당이고요. 이건 모퉁이고. 그다음에 이제 유리창도 유리만 있으면은 너무 그좀 심심하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리브를 달아서 자극을 준 거죠. 그다음에 이건 말리언 교회라고 굉장히 역사는 오래됐는데 그 교세는 그렇게 활발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기존 교회고 이쪽에 땅을 사서 이제 덧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건 리모델링하고 여기 신축해서 여기 식당이 있어. 원래는 식당이 이쪽에 있었는데 이쪽에 사는 빌라에 사는 사람들이 집단 민원을 냈어요. 늘 보던 조망이 이것 때문에 막히니까 이거를 저쪽으로 옮겨달라.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는. 그다음 요게 기존, 요게 늘어난 거. 그다음 그래서 뭐 마치 뱀이 뭐 진행하는 것 같죠. 움직임이 느껴지죠. 그런 거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요 장면이고 여기 돌출된 그 방을 만든 것은 제가 물어봤어요. 신자들이 제일 어느 쪽으로 그동안 많이 왔냐고 그랬더니 이쪽에서 제일 많이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설령 저 밑에 땅을 사가지고 새로운 스트림이 형성되더라도 과거의 흔적을 이쪽에서 많이 오던 때를 대응해서 여기서 오는 사람을 환영하는 듯한 마치 손짓하는 듯한 제스처를 보인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세문안 교회인데 7개 회사가 3개월에 걸쳐서 응모를 한 거죠. 그런데 여기 그 목사님은 원래 건축과를 가고 싶었대요. 그래서 이거 짓기 전에도 건축책을 자기 방에 잔뜩 사놓고 이것저것 다 보고 연구를 엄청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현상설계 응모 때 본인이 직접 나와서 설명을 했어요. 요거는 꼭 지켜달라. 그래서 전면도로에서 여기 포시즌스도 그렇고 모든 건물이 여기서부터 도로 끝에서 10m 후퇴는 하게 돼 있는데 그것보다 더 후퇴해도 좋으니까 광장에 마당을 만들어 달라. 시민들한테 제공하겠다. 또 한국 개신교 조직교회 1호라는 긍지를 표현해 달라. 그다음에 1층 내부로 들어가면 교회용 공간은 일체 없이 공용 공간으로 해달라. 그래서 전면 도로랑 후면 도로랑 4.5m 차이가 나기 때문에 1, 2층 공간엔 교회 전용 공간이 없습니다. 또 전면에 보이는 아치는 교회에 들어올 때 커다란 문을 들어온다는 통과한다는 개념을 표현해 달라. 그다음에 이 전면 광장에 수공간을 필히 설치 모든 신자들이 그 수공간을 통해서 그 교회로 진입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건축가 수준의 높은 요구 조건을 직접 설명하신 거죠. 사실은 이 안도 저희께 채택이 되지 않을 뻔했어요. 그 당회에서 전문 건축가들을 모아서 건축적으로 심사를 했을 때 저희께 2등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이 이거 2등, 딴 거를 1등으로 했습니다 하고 이제 당회원들 투표하시죠 그러는데 이수영 목사가 잠깐 내가 할 말이 있다고. 나는 그 1번 건물로 짓고 싶지 않아요. 딱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서 투표를 하고 한 장로가 그 말을 이제 거들어 가지고 39대 1로 그 전문가들이 한 게 뒤집혔죠. 그래서 이것도 유산될 뻔한 게 지어진 겁니다, 사실은. 그다음 그다음에 이제 진행할 때 시청에서 여러 가지 태클을 걸었는데 원래 있던 교회가 기존 교회가 왕손 이구 선생의 작업이라고 그거를 보존하고 옆에서 증축하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뭔 소리냐 지금 다 끝나가지고 선정도 했는데 근데 또
시청은 시청대로 어떤 룰이 있어요. 특히 당시 박원순 시장이 그 보호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거라.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던 게 그 이거 실제로 교회에 있던 도면을 갖다 봤더니 거기에 사인을 한 사람은 고주석이라는 다른 분이에요.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마침 네덜란드에 있길래 전화를 했어요. 그 고주석 선배님 사인이 있던데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구 선생은 면허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저 대표로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이제 교회에다 알려주고 시청에다 제시를 했더니 그 우리나라가 묘한 게 서류는 까다로운데 막상 그게 허물어지면 거기에 대해서는 반박을 못 해요. 그래서 이구 씨가 한 적이 뭐가 있냐 그랬더니 그래서 그러면 옛날 모습으로 여기다 흔적을 남겨라. 그리고 바깥에 그 바닥에다가 원래 있던 자리 표시는 해라. 이런 식으로 절충이 됐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줬더니 그 며칠 사이에 그냥 다 부셔버렸어요. 혹시나 시청에서 다른 소리 할까봐. 그래서 요건 축소해가지고 그냥 예배당으로 쓰는데 저 평상시에도 가보면 길 지나가던 분들이 어떻게 알고 와서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인들의 교회가 됐습니다. 그다음 내부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천장에 있는 건 사실은 저희가 설계했던 인테리어는 다른 게 있었는데 공사비가 뭐 너무 많이 든다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건설사에서 선정한 인테리어 업체에서 했는데 우리가 코치만 했죠. 그래서 여기가 이 로마 군대들 방패처럼 되는 게 12개가 있었는데 이거를 2개씩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디자이너한테 성경에 보면 두 제자가 힘을 합쳐 함께 사역했다는 말이 어디에도 안 나온다. 다 각자 놀았지. 그래서 이거 띄워달라고 그래서 띄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창조의 7이라고 해서 7개 창문인데 사실은 이 위에도 모조리 다른 시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창을 낼 수가 없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천창인데 천창을 내지 못하고 이 측면에 있는 창만 냈죠. 사실은 그 반포에 있는 그 교회 이중표 목사 그 한신교회 반포 저 분당에도 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서 문을 열었더니 속이 칠흑처럼 캄캄해요. 그래서 아니 교회 예배당이 이렇게 컴컴하고 불 켜지 않으면 식별이 안 되는 거니 이거 창고나 똑같지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나 이제 그래서 항상 저는 조금이라도 불을 켜려고 그럽니다. 아니 천창 자연광을 들어오게 하려고 그래요. 그다음에 그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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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 거는 그 성경이 39장 27장으로 해서 모조리 66개인데 39개만 표현됐습니다. 맨 처음에 66개인데 시공사에서 너무 힘들다고 27개 좀 빼달라고 그래서 요 밑에 사실 신약은 그 구약이랑 시기는 틀리기 때문에 이거 39개만 박혀 있고 요 27개는 땅에다가 하려고 그랬는데 땅도 힘들다고요. 캐노피에다 박았습니다. 그다음 그래가지고 세문안교회가 이제 하는 도중에 그 추모관 아까는 그 세문안교회 살아계신 분들의 예배 처소라면 이거는 이제 돌아가신 분들을 모시는 추모관 설계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추모관이라고 그러면 뭐 아주 지리 조건이 나쁘지만 저는 이런 경사를 보자마자 잘 됐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미 익숙하기 때문에. 그다음 아까 게 투시도구 지금 게 지어진 겁니다. 오자마자 이렇게 들어가 엘리베이터는 다 연결이 되고 요게 추모 마지막 환송 예배가 있고 여기서부터 모조리 낙골당 봉안당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한 거는 아무리 돌아가신 분들을 만나러 갔다 하더라도 이 공간을 느끼는 건 살아있는 사람들 목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배려할 수밖에 없었죠. 죽은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물질로 이미 바뀐 거고 우리가 그 기억을 하는 것뿐이고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생각한 거는 갑자기 정전이 됐을 때라든지 그다음에 맨 끝으로 갔을 때 다시 돌아가는 게 지겹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다시 돌아가지 않아도 되게 그다음에 이 낙골당 하나하나의 섹터마다 정전이 됐을 때라도 그 천창에서 빛이 들어오도록 다 이렇게 빛을 집어넣습니다. 그다음 이건 그러니까 땅에 확 처박혀 있죠.
그러니까 땅을 아주 100%잘 이용한 거죠. 그다음. 그리고 원래는 이 벽에는 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그 낙골당 기수를 늘리려는 욕심 때문에 여기까지 들어갔어요. 여기 들어가자마자 이거 보는 게 얼마나 답답해요, 사실. 여기는 창이 보이고 이렇게 마주 봐야지. 그래서 이런 것도 환송 예배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천창이고요. 그다음. 그래서 여기도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 제가 사실 옛날 이거 낙골당 할 때 유토피아도 가보고 다 가봤어요. 그 다른 데 한 것 좀 조사하려고. 그다음. 그다음에 요거는 울산 3D 지식센터인데 그 경기 설계에서 당선된 겁니다. 그래서 그 메인 아이디어는 3D 플로터라는 것은 끊임없이 누에가 마치 실을 뽑아내듯이 그런 것들이 연상됐기 때문에 앞에 끊임없는 그 사출된 선들을 별개의 루바로 만들어서 형상을 만든 거죠. 그다음 이게 이제 투시도고요. 중간에는 아무래도 여기는 이제 이쪽은 작은 천정고도 낮은 입접체고 뒤쪽은 천정고도 높고 사이즈도 넓은 입접체인데 두 사람들이 만나는 가운데 중정이 되겠죠. 그다음 이건 준공된 겁니다. 그다음 여기 가운데고요. 그다음 이게 이제 문막에 올해 준공된 겁니다. 그 인도 해외 선교사로 나갔다가 은퇴 시기가 닥치면 이제는 가족들한테도 못 돌아갑니다. 그래서 돌아갈 장소도 없고 그렇다고 형제에게 신세 질 수도 없는 것을 딱하게 여긴 장신대 주선혜 교수님이 퇴직금 등 남은 돈 4억 원을 기증해서 시작해서 개신교 교회들의 헌금에 의해서 지어진 겁니다. 그리고 대지는 문막에서 거주하다가 6.25 당시 공산당들이 쳐들어왔을 때 저 사람이 목사라는 거를 알려져 가지고 마을에서 순교당한 그 사람의 손자가 대지를 기증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그 벽돌로 된 미음자형의 덩어리가 원룸식 숙소, 그다음에 오른쪽 목재로 마감된 삼각형이 작은 예배당, 요건 좌측은 식당 및 휴게소. 그다음 위에서 옥상에서 하늘에서 본 거고요. 그다음 이게 이제 경사로인데 원래 저희 설계는 없었는데 그 심의에서 이걸 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나쁘지 않게 봤어요. 운동 삼아서 밖이 춥거나 영하의 날씨에서 딱히 운동할 것도 없는데 한 서너 번 오르고 내리고 하는 운동 시설로도 괜찮겠다 해서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작은 예배당을 따로 떼 가지고 바깥에 독립시켰을 때 그분들이 되게 반대했어요. 그거 속에서 그냥 슬리퍼 신고 가면 되지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이걸 조그맣지만 독립시킨 이유는 호텔이나 기숙사 등에서 느끼는 점인데 제가 잠자고 휴식을 취하는 장소라는 선입견이 지배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공간에서는 일체의 긴장감이 없어요. 그래서 매번 드리는 예배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인데 잠자리에서 나와서 슬리퍼 끌고 예배당 가는 건 아니다 생각해서 따로 독립시켰습니다. 사실은 인체도 보면 몸이 더 크고 머리는 적죠. 그래도 신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머리다. 여기를 머리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예배당은 무언가 중요한 소통의 공간인데 이걸 보면 그래도 정신도 나고 공간에 위호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했죠. 이게 만약 한 몸으로 돼 있으면 이건 작지만 그래도 저게 뭐지? 하고 그런 의심이라도 줄 수가 있죠. 그다음. 그래서 좌측의 이미지는 제가 어느 순간 그 영화를 보다가 이 장면이 너무 근사해서 캡처를 했죠. 내부 공간에서 벌어질 사건은 굉장히 살벌한데 장면은 매우 감성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책상에 놓인 엇갈리게 놓여진 카드 배열 같은 창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자연광이 이렇게 멋있게 보여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세빛자매원도 이게 보니까 향이 동향이더라고요. 그래서 잘됐다 해서 이거를 여기다가 응용해서 여기다 적용한 것입니다. 오늘 설명 여기까지입니다.